버리는 르방으로 브리오슈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기까지는 완벽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냉장고에서 꺼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구워도 될까? 버려야 하나? 달걀물을 바르는 내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구워보기로 했습니다. 이 빵은 버리기 아까워서 모아두었던 르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씩 모아두던 르방입니다. 르방을 리프레시할 때마다 버려지는 부분을 따로 모아두었어요. 냉장고에서 일주일 넘게 묵은 상태로 기포도 없습니다. 무게는 약 200g. 사실 버려진 르방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브리오슈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브리오슈는 버터와 달걀이 많이 들어가는 고급 빵입니다. 우선 달걀 250g을 준비할게요. 저는 달걀 6개를 깨트렸더니 280g 정도가 나와서 조금 덜어냈습니다. 달걀을 풀어줄 때는 알끈도 제거해주세요. 알끈은 달걀을 지탱하는 조직인데 식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저는 항상 빼고 사용합니다. 남겨둔 달걀물은 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빵을 굽기 전에 표면에 발라줄 예정입니다. 이제 소금 10g과 설탕 65g을 넣어줍니다. 저는 단맛을 줄인 브리오슈를 좋아해서 설탕을 절반 정도만 넣었어요. 만약 달콤한 브리오슈를 좋아하신다면 설탕은 2배로 130g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건조 이스트 4g과 우유 75g을 넣어요. 사실 이번 빵을 만들면서 첫 번째 실수가 여기에서 왔습니다. 저는 다른 유튜브 레시피를 참고해서 만들었는데요. 건조 이스트를 무려 12g이나 넣었어요.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실내 온도는 약 28도에 장마철 특유의 높은 습도, 게다가 힘이 좋은 약용식물로 만든 르뱅이 200g이나 들어간 반죽이었는데 이때는 새카맣게 몰랐습니다. 브리오슈가 과발효되는 원인이 이미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걸요. 그것도 모르고 너무 신나게 이스트를 섞고 있었죠. 이제 반죽을 시작합니다. 반죽 용기에 르방 200g과 앞에서 만들어둔 액체 재료를 넣고 르방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강력분 500g을 넣고 반죽을 시작합니다. 저는 중속으로 약 12분 정도 반죽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반죽이 볼 벽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글루텐이 형성되면서 반죽기 용기가 깔끔해지는 단계, 제빵에서는 이걸 클린업 단계라고 부릅니다. 글루텐이 절반 정도 형성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버터를 넣을 차례입니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남고 손으로 힘을 주어서 눌렀을 때 버터가 부드럽게 뭉개지는 정도, 그 상태로 상온에 두었던 버터 300g을 준비합니다. 준비한 버터 300g은 3번에 나누어서 넣어주세요. 버터를 한 번에 다 넣어버리면 형성되던 글루텐 구조가 무너지면서 반죽이 쉽게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버터가 반죽에 모두 스며든 뒤에는 약 7분 정도 더 반죽해 주었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드는 반죽이 나왔어요. 잘 보세요. 글루텐이 거의 완벽하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얇게 늘려도 찢어지지 않고 유리창처럼 빛이 비칠 정도입니다. 솔직히 이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실패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설탕과 버터가 많이 들어가는 반죽이라 생각보다 굉장히 끈적끈적합니다. 작업대에 덧가루를 뿌리고 반죽을 꺼내서 가볍게 둥글려주세요. 표면이 매끈매끈 점점 예쁜 모습으로 변해가죠? 르뱅이 들어가는 반죽은 보통 28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발효가 지나치게 빨라져서 과발효가 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버터가 많이 들어간 반죽은 글루텐이 약해지면서 발효 속도도 증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매끈한 반죽을 보며 기분이 좋게 발효 용기에 담았어요. 반죽 온도를 확인해 봤더니 28도. 아슬아슬하게 28도를 넘지 않았어요. 이제 상온에서 1차 발효를 합니다. 여름철에는 보통 30분 전후, 겨울철에는 40-50분 정도. 잠시 다른 일을 보고 왔더니 예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어요. 50분이 된 반죽을 냉장고에 냉기를 머금도록 넣어두고 식빵팬을 준비합니다. 구멍이 있는 식빵팬은 이렇게 종이 오일을 깔아주세요. 30분 정도 냉장고에서 냉기를 넣어준 반죽의 상태를 볼까요? 뚜껑에 달라붙은 반죽 사이사이 실타래처럼 얽힌 반죽. 발효도 너무 잘 되었고 글루텐도 정말 좋습니다. 남들 다 해보는 건 저도 해봐야죠. 찰랑찰랑 흔들어 보기도 하고요. 반죽 속 안의 결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와,
실처럼 길게 늘어나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그런데 지금 영상을 편집하면서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너무 들춰봤던 건 아닌가? 이때 글루텐이 일부 끊어진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다 드는 지금이에요. 반죽을 꺼내 가볍게 둥글리면서 가스를 빼줍니다. 반죽은 총 24개로 분할했습니다. 한 개당 약 60g 덧가루를 사용하면서 둥글려주세요. 원래는 둥글린 뒤에 15분 정도 휴지를 주는 것이 좋지만 반죽량이 많아서 먼저 둥글린 반죽부터 차례대로 성형했습니다. 반죽의 매끈한 면이 바닥에 오도록 놓고 밀대로 둥글게 밀어줍니다. 위와 아래를 접어서 3등분을 한 뒤 돌돌 말아 식빵 성형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매듭 부분을 꼬집어서 마무리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음에는 여기서 다시 둥글리지 않고 식빵 성형 후에 바로 틀에 넣을 것 같아요. 식빵 틀에 구운 브리오슈가 더 동글동글 예쁘게 부풀 것 같거든요. 긴 틀에는 10개, 우유 식빵 틀에는 8개, 미니 식빵 틀에는 3개를 넣었습니다. 이제 2차 발효입니다. 반죽이 약 1.4배 정도 부풀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2차 발효가 끝난 반죽이에요. 반죽을 하는 내내 너무 더워서 발효 시간을 20분만 주었어요. 이미 이때부터 반죽의 표면이 쭈글쭈글. 하지만 알아채지 못하고 저온 발효를 위해서 랩으로 덮어 냉장고 속으로 넣어줍니다. 사실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틀에 들어있던 반죽 하나를 테스트 삼아 먼저 구워봤거든요. 냉장고에서 약 4시간 정도 숙성된 상태였습니다. 반죽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았고 구웠을 때 이 정도면 탱글탱글 바삭바삭하고 촉촉했어요. 문제는 다음 날 냉장고에서 약 14시간이 지난 반죽입니다. 보이시나요? 뭔가 이상합니다. 그동안 봐왔던 반죽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에요. 표면이 쭈글쭈글하죠? 왜 이러지? 달걀물을 바르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이상하게 못생겼네. 설마 망했나?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안 구워볼 수는 없죠. 일단 오븐에 넣었습니다. 19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15분 동안 굽고 윗면이 타지 않도록 종이오일 또는 스텐볼로 덮어서 180도에서 추가로 20분을 구워요. 드디어 완성! 뚜껑에 덮여 있어서 어떤 모습인지 더 궁금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예상대로 평소보다 잘 부풀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브리오슈입니다. 표면도 거칠고 보드랍고 매끈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부를 확인해봤어요. 다행히 결은 살아있죠? 손으로 눌러보니 복원력도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완전히 실패한 빵은 아닙니다. 원인을 생각해보니 몇 가지 개선점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건조 이스트는 12g이 아니고 4에서 6g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여름철에는 차가운 재료를 사용해서 반죽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가루부터 모든 재료들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반죽을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1차 발효는 2배가 아니라 1.5배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패한 반죽도 다음 빵의 레시피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맛은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반죽으로 브리오슈 번도 만들어 볼게요. 오늘도 우리 함께 구독, 좋아요, 꾹꾹! 맛있게 살아요.